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질문해 주신 그 편지 봉투에서 이렇게 뭐 사진들이 나오는 거를 만드는 방법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3D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D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D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2D 레이어를 이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D 레이어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로 다 닫아버리고요. 먼저 포토샵으로 가서요. 이런 건 하나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분리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소스가 있다면, 분리된 소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이제 분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예, 조금만. 네, 사진이 좀 기울어진 거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 뚜껑을 하나 따야 되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뚜껑이 이 밑에 있는 이 판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판을 만들 때 조금 더 크게 만드세요. 뭐 여러분들은 펜툴이나 이런 걸로 좀 이런 라운드를 좀 잘 따십시오. 저는 그냥 일단 대충 좀 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복제를 뜨고요. 네, 복제를 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서 요번에는 요 밑에 있는 거를 딸 겁니다. 요 앞쪽에 있는 종이를. 그러니까 걔는 얘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따야 됩니다. 예,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조금 모서리 쪽에 잘 맞게끔. 있다. 예, 맞추기가 힘드네요. 요 정도 따면 되겠죠. 어차피 보이지 않을 부분이니까. 예, 이렇게 따서 얘도 하나 복제를 떠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뒷배경이 될 거니까, 예, 뒷배경이 될 거니까 이걸 다 그냥 메꿔줘 버리세요. 아예. 그래서 뭐 클런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어떠한 방법을 쓰던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메꿔져 버리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은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배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렇게 된 거죠. 요쪽으로 들어간 거. 예, 그러니까 얘도 요거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클론 툴을 이용을 해서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그림자나 이런 건 그냥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게요, 다. 예, 요것도 뭐, 예, 그냥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할게요. 예, 그냥 L이라고 할게요.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오셔서 얘를 불러드려야 되죠. 그래서 데스크탑에 있는 LE라는 거, 예, 얘를 레이어 사이즈로 잘라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열면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컴포지션 사이즈를 다시 우리가 작업할 사이즈로 예, 저는 뭐 이 사이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뚜껑이 열려야 되는 얘만 이제 보시면은 얘는 뚜껑이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하려면 3D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3D로 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얘만 3D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로테이션 가지고 얘만 돌리면 되는데 축이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축만 좀 옮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그래서
다시 3D 키시고 로테이션. 자,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얘는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게 좋겠죠. 그래서 이펙트, 컬러 컬렉션, 예, 뭐 이렇게 해서 살짝 좀 어둡게, 아이고 이놈이 아니네요. 예, 뒤쪽. 자, 살짝만 좀 어둡게 하겠습니다. 좀 티가 나게끔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얘만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좀 잡아두도록 할게요. 예, 0도부터 뭐 열리는데 뭐 20프레임 정도 줄게요. 예,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아이고 키를 거꾸로 잡았네요. 예, 뒤집을게요 나중에. 예,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걸로 해야 되니까 제가 키를 거꾸로 잡았습니다. 리버스 시킬게요. 자, 이렇게 열리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들을 좀 줘야 됩니다. 그림자. 예, 그래서 얘한테도 뭐 드랍 섀도우 써도 되고요. 뭐 레이어 스타일 써도 되고요. 그럼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펙트 쓸게요. 퍼스펙티브에 뭐 드랍 섀도우나 이런 걸로 좀 해서 얘는 뭐 0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 너무 뭐 티나지 않게 한 요 정도만 하죠. 예, 그래서 요쪽도 조금 이렇게 좀 음영이 보이도록. 자, 그럼 얘가 이제 열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진들이 나오면 되는데요. 예, 일단 얘를 널을 하나 만들어서 좀 묶어 둘게요. 페어런츠로. 왜냐하면 실제 작업은 우리가 좀 크게 했지만, 예,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얘를 갖고 좀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일단 좀 불러드려서요. 예,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몇 장만 불러드릴게요. 자, 얘를 직접 갖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사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진이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 안에서 또 어떤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감안을 한다면 컴포지션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컴포지션. 그래서 컴포지션의 사이즈는 얘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얘 정도면. 예, 그래서 얘를 하나 듀플리케이트 뜨고 얘 사이즈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레이어 프리컴포즈 시켜버리세요. 예. 이때 첫 번째 걸로.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미지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 얘가 아니고 원하는 그림을 가져다 놓고 예, 사진들이 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어떤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 열리고 얘가 이제 나머지는 다 2D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 중간에 배치를 시켜야 되니까 중간에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 이제 얘를 갖고 키를 잡으면 되는 거죠.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열리고 한 요쯤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 열리기 전에. 해서 포지션과 뭐 로테이션에 키를 좀 잡고 그 다음에 뭐 예, 한 40프레임 정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키고요. 한 요 정도만 빠져나갈게요. 이때 이제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걸립니다. 중간에 보면 이쪽도 빠져나가고. 예.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먼저 이 부분을. 자,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건 3D입니다. 예, 3D인데 얘 같은 경우가 사실 나머지들이 다 3D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3D라면 포지션에 Z축을 이동시켜서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나머지를 그냥 2D로 하려면 예, 요거 잠깐만 가릴게요. 얘가 뚜껑이 다 열린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 얘를 그냥 스플릿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스플릿 시킨 놈을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키 조금만 뒤로 밀게요. 그래서 열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예, 뚜껑 위로 이 레이어가 보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싫으면은 순전히 3D 레이어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눈속임이 싫으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갔을 때 뭐 로테이션 뭐 살짝
요 정도만 돌릴게요. 많이씩은 안 돌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뚫고 나가죠, 종이를. 예, 그러니까 가급적 종이가 처음에는 위쪽으로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키를 여러 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모션 그래프를, 모션 패스를 잘 이용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잘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사이즈가 너무 박스랑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사이즈 조금만 줄일게요. 아무래도 종이 그 봉투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한 300 정도에 한 210 정도만 할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나가도록 조금만 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텐션이나 이런 거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질 다 줄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 윈도우 같은 거를 잘 조절하셔서요, 포지션의 스피드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조금 뒤쪽으로 가서 좀 느리게 스무스하게 돌게끔.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은 밸류 값 갖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를 제대로 잘 잡으세요. 끝에 가서 좀 스무스하게 멈추도록. 그래야 이렇게 종이가 밀리는 것 같은 효과가 들기 때문에요. 종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백그라운드. 예. 너무 좀 튀나요? 예, 속도가. 예, 포지션도 조금만 더 속도를 맞출게요. 예.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조금만 더 느리게 할게요. 속도가. 그래서 끝에 가서 좀 스무스하게 멈춘 것처럼 보이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도 조금 섀도우를 좀 넣어 놓을게요. 지금 요게 두 번째 놈이죠. 예. 아이고, 여기 아니고, 예, 요 놈인가요? 예, 요 놈이네요. 얘도 요쪽에 좀 음영이 표시가 되는 게 좋으니까 얘한테도 드랍 섀도우 같은 걸 좀 해서, 예, 아까 얘는 커브는 필요가 없었죠. 예, 드랍 섀도우 같은 거를 좀 해서, 예, 아무래도 좀 음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더 입체감이 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 그림에다가도 드랍 섀도우를 넣어 놓는 게 좋을 겁니다. 컨트롤 C 해서 그림 쪽에다가도 컨트롤 V 해서 조금 음영이 좀 있도록. 그래서 텐션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자꾸 만지셔야 돼요. 잘 조절을 하시고요. 예, 하나만 더. 이때 이제 주의하시는 게 얘를 듀플리케이트 떠서 사용을 하시고요. 작업할 때는요. 그래서 이 키 눌러서 첫 번째 그림이 나가고, 예, 아래에 있는 게, 예, 위에 있는 게 먼저 나가겠죠. 그림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나가겠죠. 다음 장이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끝에 가서 요 놈만 좀 위치나 이런 걸 좀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화면 밖으로도 좀 걸리게 만들게요. 예, 그 다음에 앵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각도인데 요렇게 좀 바꿀게요. 각도를. 그리고 이 중간에 한번 살짝 틀어지게 만들게요. 각도를 반대로. 그래서 중간에 살짝 각도가 이렇게 틀렸다가,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예, 같은 각도로 돌았다가 살짝, 예, 이렇게 멈추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모션 그래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모션 저기 때문에요.
패스 때문에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잘 조절하셔서 봉투 뚫고 나오지 않을 정도만 스무스하게 이렇게 여기도 뚫고 나오니까 살짝 더 조금만 더 조절을 해줄게요. 앵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만들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요 놈 있죠. 요 두 번째 그림. 얘는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바꾸면 얘도 바뀝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다 잡으신 다음에 얘를 여기서 듀플리케이트 뜨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2번을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꿔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번 있죠. 2번 요 안에 들어가서 그림을 바꿔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 있습니다. 모션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를 만약에 제가 듀플리케이트 떴어요. 듀플리케이트 뜨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좀 뒤로 미룰게요. 살짝. 그 세 번째 놈. 자, 먼저 좀 바꿀게요. 이게 문제가 뭔지. 이게 뒤로 갑니다. 그림 뒤로. 당연히 레이어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한 결과인데 컨트롤 D 누르고 요거 Alt 키 누르고 일단 바꿔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다른 그림으로 일단 좀 바꾸고 볼게요. 자, 이렇게 저게 뒤로 들어가죠. 그림이. 일단 얘 위치를 조금만 바꿀게요. 위치는 내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가운데 좀 걸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로테이션도 조금만, 아이고. 제가 엉뚱한 놈을 했네요. 여기죠. 여기다 잘 가져다 놓으시고, 한 요쯤 걸릴 거고, 그림이. 모션 패스도 좀 잘 조절하시고, 앵글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 각도로, 중간에 살짝 한번 다른 각도로 틀었다가 그런 모션 패스가 조금 더 틀어져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자, 이건 이제 잘 맞추시고 제가 핵심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갔을 때 당연한 결과인데요. 당연히 밑에 있는 그림이니까 당연히 밑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작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죠? 저게 위로 오길 원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중간에 애니메이션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 요쯤 있죠. 이쯤 한 중간 정도. 이 그림과 겹치지 않을 정도 되는 곳.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에서 얘를 아예 스플릿 시켜 버리십시오. 스플릿 시켜서 이걸 위로 올려 버리세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끔. 그러면 여기까지는 봉투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그림이 위로 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2D 작업을 해도 뭐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이 아니라면 이제 실제 3D에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 레이어에 그렇죠. 이 Z축을 이용해서 어떤 게 앞이고 뒤고 이걸 이용해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실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키에 그렇게 디테일은 주지 않았는데요.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실제 사진처럼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완전히 얘네들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사실 굳이 이런 작업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스플릿 시켜서. 그런데 사실 또 그런 걸 원하는 모션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전부 다 사진이 펼쳐지는 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럴 경우들이 또 있겠죠.
다 만들어 놓고 보는데 뭐 얘네들이 너무 작다든지 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아까 이용한 것처럼 널 같은 거를 좀 잘 활용하셔서 페어런치를 하시면 이 전체를 다 스케일링을 한 번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션에 키를 사로잡지 않아도 충분히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사진 위쪽으로 갈지 뒤쪽으로 갈지, 만약에 얘도 사진 위쪽으로 가는 걸 원한다. 이 두 번째 얘도. 예, 그러면 이쯤에서 아예 스플릿 시켜버리셔서요. 얘를 위로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사진 위로 지나가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렇게 뭐 예, 현실적이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어떤 뭐 편지 봉투 안에서 사진이 여러 장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거 원한다면 당연히 전문 3D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예, 그런데 2D를 갖고 한다면, 애프터 이펙트를 갖고 한다면 이 정도의 작업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